때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냉철하고 가감 있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대통령 선거방송 관계로 저희가 미디어 직설 코너를 2주 동안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눈여겨보셨을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이제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예. 미디어 언론 정책 관련해서 어떤 구상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아직은 좀 표면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이제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미디어 관련 분야가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언론 미디어 TF를 설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긴 합니다. 인수위 사정에 밝은 한 국민의힘 관계자라는 인물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인수위 내에 언론 미디어 공약을 담당할 TF가 생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아직 인수위원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조금 저희가 논의 자체는 섣부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 이런 그 공약집에 담겨 있는 미디어 정책들을 보면 그걸 놓고 인수위에서도 논의할 테니까 대략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 미디어 개혁 공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부당한 언론 개입은 NO, 그다음 자유로운 언론 환경 YES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담고 있고 네. 공영방송 공정화 강화, 또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슬로건으로 한 3대 공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라는 공약과 관련해서 언론중재법 추진이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언론 억압이라고 비판을 했고, 또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는 KBS를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와 같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윤 당선인이 그 대선 기간 동안에 했던 발언하고는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결이.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공약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언론중재법 관련 공약에서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등의 문제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또 모든 조직화된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언론 관련 기금 운영이라든지 지배구조 등의 현실화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겠다. 또 재승인 제어가 이제 종편이라든지 방송 사업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당선인의 공약과 후보자 시절의 발언에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에는 여러 차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 정부가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들어서 비판 언론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다. 가짜뉴스나 악의적 왜곡 등의 문제는 법이 아닌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먼저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진실을 왜곡한 기사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또 이런 발언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또 자주 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유세 도중에 한 발언이 좀 대표적인데요. 언론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 허위 보도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우는 일을 한 번도 이제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또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언론사가 자진해서 과오를 인정했을 때 일면에 같은 크기로 보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언론중재법과 같은 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보의 발언과 공약이 좀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1일 대선 후보 토론 2차 TV 토론에서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네. 허위 조작 정보를 가려내고 신속하게 언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통합형 언론 자율 규제 기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후보들한테 의견을 물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였던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철저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왔다면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답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약과 후보자의 어떤 발언이 일치되지 않아서 이후에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공약만 보면 그동안 언론계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서 그렇게 네. 나쁘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다른 공약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이것도 굉장히 네.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공약집 내용을 좀 보면요. 그 KBS를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내용에는 경영평가 기준을 재확립하고 공영성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겠다. 또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지우도록 하겠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데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진흥과 관련된 전담기구 얘기인데요. 네. 또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뭐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모색하겠다. 또 디지털 언론 미디어 복지 정책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는 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접근 보장을 위한 뭐 언론 미디어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 중고교 뭐 언론 미디어 리터러시, 뭐 교육 강화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네.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와 관련된 걸 보면요, 경영평가에 이제 공영성 관련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또 공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접근을 높이게 하겠다. 또 친환경, 사회적 책임, 뭐 지배구조 개선 등의 투명한 경영을 강화할 것으로 좀 전망되기도 합니다. 근데 쭉 말씀해 주신 게요. 네. 그냥 선언적이고 좀 추상적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정책을 그렇죠.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 당선인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공약집에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공개된 59초 쇼츠 공약에서는 뭐 KBS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영방송 정상화의 공약으로 뭐 사극 의무 제작, 또 메인 뉴스 중 국제 뉴스를 30% 이상 편성, 영상 아카이브 오픈소스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서 일부에서는 이제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공영방송과 관련된 문제는요, 과거 정권 교체기나 또 언론계에서는 뭐 낙하산 사장으로 또 극심한 갈등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역시 또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배제할지 여부도 좀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시민단체에 속해 계시는 입장에서 네. 이거는 꼭 들어가면 좋겠다. 뭐 의견이 혹시 있으세요? 네, 뭐 사실은 공약에 그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 대체로 네. 다 들어갔는데 지금 미디어계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물론 공약 내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차별 혐오와 관련된 갈등 이런 게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디어 인권 교육이 전 국민들한테 어떻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좀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뭐 법으로라든지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디어와 관련된 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매주 1회 정도씩 기자들과 기탄 없이 만나겠다. 네.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언론계하고 접촉면을 넓힌다고 하는 건 국민들하고 소통을 더 자주 하겠다는 뜻이니까 중요한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네.
뭐 청와대 한 출입 기자는 뭐 소통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조금 낫지 않을까 뭐 하는 개인적인 기대가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정치는 언론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견제를 할 수 있는 발전적인 관계를 뭐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세계 정부를 거쳐서 다른 청와대 출입 기자도 대통령 직무실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기존의 춘추관 운영과 달리 직무실과 또 프레스센터가 크게 떨어지지 않게 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건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뭐 일관성을 지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토론회를 계속 기피해 왔거든요. 윤석열 그 당선인이.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주 소통할 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이어서 사실 이제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면 또 기자들과 자주 대화한다는 도식적인 의미가 필요하지 않고 또 이슈나 중대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민적 관심사가 있을 때 수시로 기자들과 소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있습니다. 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소통이 좀 미흡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 갈등이 워낙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의 요구가 이번에 네.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네. 또 하나 주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네. 최근 이제 미국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우크라이나에 $10,000,000를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이 네. 보도가 오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KBS는 지난 8일 제1TV 아침 뉴스 광장 코너에서 할리우드 배우 디카프리오가 우크라이나에 거액을 기부해 화제라고 전했는데 네. 디카프리오가 기부했다고 알려진 $10,000,000는 이제 하나로 한 1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13일부터 해당 보도가 오보라는 소식이 다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KBS는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관련 기사를 삭제했어요. 기사하고 영상을. 그리고 삭제 이후에 이제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일각에서는 KBS가 공영방송을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나왔고 네. 또 오보 기사가 KBS만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지만 또 인터넷 기사가 아닌 전파를 통해서 정해진 정식 리포터였던 만큼 정정보도나 해명보도가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사과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좀 있었어요. 15일 오전에 이제 사과를 했고요. 또 오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는데 디카프리오의 우크라이나 기부 뉴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또 국내 언론과 포털 SNS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 해외 뉴스를 교차 검증까지 했지만 더 철저하고 충분한 확인을 못했다라고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뭐 KBS는 나름대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네. 또 KBS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해당 콘텐츠가 국내 SNS와 포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임을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위해서 영자 해외 뉴스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주변 국가 매체를 통해서 동시 검색한 뒤에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교묘한 가짜 뉴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청자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우크라이나에 $10,000,000를 기부했다는 잘못된 소식은 CNN 보도를 통해서 바로 잡혀졌는데요. CNN은 네. 지난 12일 디카프리오 측을 통해 확인한 결과 디카프리오가 우크라이나에 $10,000,000를 기부했다는 소식은 가짜뉴스로 판명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이 너무 사실 지금 전쟁 상황인 곳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또 반대 화제성 기사를 찾다 보니까 좀 사실 검증에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오보가 뭐 완벽한 보도는 있을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사후 대처라든가 이런 것만이라도 잘했다 이런 그렇죠. 평가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강원 영동, 오전에 충청권과 전북, 경북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에,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